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9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뉴욕 증시부터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미국 은행들에 대한 이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 아시죠? 여기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은행 리스크가 재부각돼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M&T 뱅크 그리고 웹스터 파이낸셜, BOK 파이낸셜 등 10개 중소은행에 대해서는 등급을 강등했다라고 하고요. 캐피탈 원, 그리고 시티즌즈, 그리고 피프스, 서드 뱅코스 등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어서 US 뱅코스나 BNY 멜론은행,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노던 트러스트, 쿨런 프로스트 뱅크스 등 6개 주요 은행의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다? 대형은행은 탄탄한데 이 중소은행들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도대체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환경으로 예금이 고갈되고 그리고 고정금리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은행들이 금리와 자산 부채 관리 위험에 직면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상업부동산 등 이 자산의 질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여기 부분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도 일단 예대 마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건 버틸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거는 손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은 왜 거기서 산업용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은 재택근무가요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뉴욕 같은 이 중심지 있죠. 오피스의 중심지 여기에서도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오피스 관련으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이러한 건물들 있죠. 여기가 헐값으로 매각됐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물론 누군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워 담아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아직까지 크게 반등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용 부동산이 정말 많이 이 재택근무라는 녀석 때문에 암초에 만났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출을 넣어준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올해 초에 실리콘밸리뱅크를 포함해서 지역은행 세 군데 파산해서 불거졌던 은행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악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역시도 저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성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대형은행이 탄탄하다? 이 부분이 시장을 버티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인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현재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냐면 이제 페드 위원들이 발언을 굉장히 낙관적,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날 9월 중순까지 놀라운 새로운 지표가 없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다음에 이미 한 통화정책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말고 동결을 기본으로 일단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표 보면서 움직이겠다라고 한 얘기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보다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용까지도 어느 정도 불타오르던 게 진정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고용이 진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률도 진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물가지수에 차근차근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특별하게 뭐 원자재나 이런 게 폭등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9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86.5%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인상할 가능성은 13.5%밖에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12월 회의까지 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24.7%, 동결할 확률은 현재 73%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과반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향후 지표까지 괜찮으면 이 수치 계속 올라가고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지표 좋아지는 걸 넘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일시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 한번 되면은 그냥 딱 25bp 인하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은 한 번에 막 연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그냥 차근차근 인하하고 또 괜찮으면 인하하고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하가 유지되는 그 시기 있죠. 최대한 6개월에서 1년은 될 것 같은데 그 시기 동안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 장세가 보여질 수도 있다. 우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일단 좋은 내용 나왔다는 거 다시 알아두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2.92달러로 플러스 1.2% 상승 마감하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도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중국 수출이 14%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악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원책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거기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호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이 꺾이다 보니까는 공급을 좀 조절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철광석의 가격이 연중 하락세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이 중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주요 제품을 수입해오는 국가들의 이제 제품 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토 동부전선 일촉즉발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 증파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나토 국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전쟁이 진행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긴장감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는 기회가 어떻게 올 것이다? 방산 제품들 판매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폴란드에서 1차 구매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2차는 아직 망설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속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의 이 방산 기업들 점점점 다시 한번 수출 실적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I에 대한 이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AI 관련해가지고 서버 이 투자에 큰 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새로운 칩을 공개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도 이 칩으로 일단 투자하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량 주문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대량 주문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속들, 다른 반도체들의 구매도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요즘에 HBM 얘기가 많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판매가 일시적으로 혹은 여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부분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8년에 인텔에서 신제품 나오고 나서 반도체가 한번 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거를 엔비디아가 차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미래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폐배터리까지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폴드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부품 쪽 위주로 일단 한번 보시면 좋고, 탄소 배출권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꽤 많거든요. 네.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CC, 비수기에도 실적 고궁비에 그만큼 현재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LCC면 장기 운임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아시아 지역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은 이 티켓 예매가 있었는지 항공유 판매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동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 여행은 이 항공료를 기준으로 꾸준하게 올라간다면은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항공료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피스가 지어져 있는 곳 그리고 1급지들 뭐 강남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 지역에서의 뭐 새로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P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은 주택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꾸준하게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만 금리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큰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횡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아시잖아요. 한번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지만 떨어지고 횡보할 때는 10년씩 횡보를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걸.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공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241선 다시 241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여기서 일단 반등이 얼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이 라인들 어떤 게 있는지 여기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원전. 지금 정부에서 이쪽 생태계 살리려고 1,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다. 내용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제 힘도 좀 생길 거고 관련 산업에 어느 정도의 활력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부 차원에서의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민주가 여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투입되고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전은 향후에 이제 10년, 20년, 30년 그때까지는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사업으로 꾸준하게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환경에 민감한 유럽에서 원전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한국 역시 여기에 발맞춰 가려는 움직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 이슈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크게 못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폴란드 쪽에서 이거 얼른 합의 좀 해달라 라고 촉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미국 쪽에서 신경 안 쓰면 이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나 다양한 지역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느 정도의 압박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안 나오는 것보다는 괜찮은 내용들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합의를 들어갔는데 한국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정말 걸리는 거 없으니까 쭉쭉 치고 나가는 한국 원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랑 반반이다라고 하는 것도 두산 입장에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패소한다라고 하면은 남는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일거리를 받아와서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혹은 그냥 로열티 관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내고 영업이익률 줄이면 되는 거니까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현 상황이랑 연결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있을까라는 부분 감안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한국 쪽에서 연결되는 그러한 영업이익과 비교하면은 남는 건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도 최소한 예전에 그 정말 절망적이었을 때처럼 놀고 막 그러지는 않는다. 전 이걸 핵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전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수도 역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발되는 새로운 성능의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게 되고 인프라가 깔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부산, 수도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원전, 수소, 가스 등등등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주목받을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 주목을 하며 이 다음 스텝 밟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나오는 뉴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냥 웨스팅하우스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일단 외국인 어제 좀 들어오나 했어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오곤 있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같은 데에서 슬그머니 들어와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들어와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방어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관이 움직이면은 상승보다 방어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상승을 만들어준다 정도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라인이랑 어디를 뚫어야 될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지라인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뭐 특별하게 바뀐 거 없습니다. 241선,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이탈 없다면은 굳이 매도할 이유 없다라고 생각 들고요. 위에서 그냥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1선 돌파하면 21선까지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11선 누나 앞까지 다가왔고 21선도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 뚫어졌을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다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북은 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탄성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481선 뚫고 이전에 있는 이 19,000원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대로 2만 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만 원대 매물은 차근차근 소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만약에 외국인 수급과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만 보시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의 전략은 어렵지 않게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제가 총정리하면서 보기 쉽게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는 대부분 긍정적인데 다만 웨스팅하우스 이것만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일단 보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기관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격의 방어적인 부분, 상승보다 반등보다 방어적인 부분에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빠르게 들어와 주게 된다. 그럼 빠른 속도의 반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지되는지 새롭게 들어오는지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은 241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여기 이탈 없다면 매도 굳이 할 이유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올라갔을 땐 11선 돌파하면 21선인데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언저리 지금 완벽하게 하단을 찍고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저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48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전에 있는 이 19,0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2만원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2만원까지 갔는데 가격이 빠지지 않고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준다? 특히나 외국인 많이 들어주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중에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는 이 정도의 전략을 세우시면서 에너빌리티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태풍 온다라고 하는데 비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